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특수정찰기들의 한반도 출격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나오면서 통신감청과 차량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특수정찰기들의 움직임이 더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반도 상공에 자주 출현한 미 정찰기는 미 공군의 EAC 조인트 스타즈와 미 육군의 RC-12X 가드레일입니다. 이들 정찰기들은 북한이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군사적 긴장을 높였던 지난해 말 이후부터 한반도에 종종 모습을 보여왔는데 지난 2주 사이 출격은 더 잦아졌습니다. 조인트 스타즈는 250km 거리에서 30cm 지상 목표물까지 식별이 가능한 첨단 정찰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어크래프트 스폿과 노콜 사인 등 군용기 추적 트위터 계정들에 따르면 조인트 스타즈는 지난 14일 한반도 상공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 14일부터 27일 사이 8일 동안 출격했습니다. 노콜 사인은 27일 BO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조인트 스타즈는 저녁에 한반도에 도착해 그 다음날 새벽까지 있다가 돌아가는 패턴을 보였다며 이런 움직임은 올해 들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정찰기 가드레일은 여러 대가 한꺼번에 한국 북동쪽 상공을 향한 특이한 정찰 형태를 보였습니다. 27일의 경우 가드레일 5대가 출격했는데 이 중 2대는 강원도 상공을 비행한 뒤 되돌아온 겁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로 북한 상황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 원산 지역 정찰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통신 감청 기능이 탁월한 가드레일로 김 위원장과 관련한 통신 내용 등을 파악하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The EHCs, the J-stars, they're looking for things. So they would be looking for things like Kim Jong-un's train. They would be looking for his vehicle at Wonsan or someplace else. 군사 전문가인 베넷 연구원은 그러나 한반도에 출현한 정찰기들이 훈련을 목적으로 비행했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최근 한반도에는 조인트 스타즈와 가드레일 외에도 전 세계에 단 2대뿐인 RC-135U, 컴뱃센트 등 여러 정찰기들이 출격했습니다. 컴뱃센트는 미국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의장 등 최고위층에게 수집된 정보를 직접 보고하는 정찰 자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뒤따르면서 북한 상황을 감시하는 이들 정찰기들이 북한의 어떤 움직임을 파악했는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북한 등 전 세계 통제 국가들에 대한 인터넷 접근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미국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이들 국가들의 외부 정보 유입 차단에 대응하는 특정 비영리 기관에 2년 동안 모두 4,5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이 전 세계 인터넷 자유 강화를 위한 오픈 테크놀로지 펀드 승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북한 등 일부 통제 국가들이 주민들의 인터넷 접근을 제한해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데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의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과 마이클 맥카울 외교위 공화당 간사 등 4명의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VOA가 확인한 이 법안의 초안은 국제방송법 개정을 통해 워싱턴의 비영리 단체인 오픈 테크놀로지 펀드, OTF를 미국 정부기관인 국제방송처, USAGM의 독립적인 수혜단체로 승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기금에는 우선 2022 회계연도까지 2년간 4,500만 달러의 지원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북한 등 일부 통제 국가들의 인터넷 검열과 감시를 우회하는 기술 개발 등 전 세계 인터넷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오픈 테크놀로지 펀드 활동을 매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법안은 기금 신설의 목적으로 USAGM 산하 국제방송기관을 포함한 언론인들의 정보 유입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맥카울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전 세계 폭군과 독재자들은 인터넷 제한과 검열, 감시를 통해 주민들을 더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과 이란, 북한과 같은 억압 정권에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오픈 테크놀로지 펀드가 독재 정권의 인터넷 차단 혹은 검열 기법을 우회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이행 등 언론 자유와 인터넷 접근성 향상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맥카울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미국이 보다 나은 입지에서
북한과 같은 독재 정권의 폭정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북한 정보 업무를 담당했던 전 당국자들이 북한에 대한 외부 정보 유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와 국가정보국 DNI에서 대북 정보를 다뤘던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박 연구원은 28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의 수수께끼 같은 젊은 독재자에 대한 전직 CIA 요원의 통찰이라는 자신의 서적 출간 행사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미국 대북 정책 접근의 다양화를 위해 북한에 더 많은 정보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보국 CIA와 국가안보위원회 NIC에서 근무했던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 정권에 의한 주민들의 정보 통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정보 유입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이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한국 국회의원 당선은 북한 엘리트 계층과 잠재적 탈북민들에게 한국에서의 삶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며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8일 발표한 2020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은 세계 최악의 종교 박해 국가 가운데 하나라면서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 당국은 주민들의 종교 활동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비밀리에 종교 활동을 벌이다 적발된 사람들을 체포해 수감하거나 처형하고 있으며 특히 탈북 후 중국에서 신앙 활동을 시작하다가 강제로 북송된 경우 더 가혹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20년 연속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 지정을 권고한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 외에도 중국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러시아 등 13개 나라들도 특별 우려국에 포함시켰습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 NPT의 구스타보 질라비넨 의장 지명자는 이번 주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2020 NPT 평가회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연기됐지만 핵무기의 위험성과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은 여전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라비넨 의장 지명자는 26일 영상 성명에서 평가회의 일정 확정을 위해 당사국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평가회의는 당사국들이 핵무기와 비확산 체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대화에 참여하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카미스 이즈미 유엔 군축 고위 대표도 이날 당사국들이 팬데믹이라는 비상 상황에서도 NPT 조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평가회의가 열리면 무기 통제 약화와 비확산 체제의 새 도전 과제, 핵 보유국 간의 적대적 관계 심화 등의 현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 NPT 평가회의는 당초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잠정적으로 내년 1월로 연기됐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